또 개헌에 대해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독일에서 하는 그 정당 명부직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저희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선거제도를 자꾸 바꾸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할 때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선거제도가 현행 선거제도에 큰 문제가 없는 점은 유지를 해줘야지, 그걸 자꾸 소선거구제, 또 안 되면 중대선거구제, 또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독일 선거제도요,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일반 국민들 알 수도 없어요. 이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정치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저 104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선거제도를, 이 나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 당이 지금 최대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번엔 경제 관련된 질문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그 선거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예. 우선에 그렇게 우리 당이 지금 의석이 적으니까 선거제도를 바꾸자, 이건 안 되고요. 그러면 독일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명부제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니까, 그럼 너무 소수당, 녹색당이다, 무슨 당이, 너무너무 많은 정당이 이합 집산을 하고 이게 난립이 돼가지고 전국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선거제도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선거제도 탓을 하지 말고 부디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제대로 분발해서 공천 제대로 하고 제대로 활동을 제대로 하면 더 많은 득표를 해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탓을 할 문제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경제 관련 질문도 좀 해주시죠. 예. 김문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해가지고 이 연구개발비 이것이 4.8%입니다. 네. 세계 2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말 유능한 과학자 숫자가 너무나도 작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심합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의사고 또 과학자로서 또 사업도 해보신데,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은 사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정치하시는 거, 이런 토론하시는 시간에 연구 개발을 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지 않겠나. 그건 저 혼자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래도 제도를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우수한 인재가 R&D 부분을 많이 가는 게 좋다. 연구개발, 예. 우수 인재를 많이 유치하는데 우수 인재가 왜 연구개발 안 갑니까? 그 이유는 대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우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에 대해서 처우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그리 와야 그 속에서 천재적인 발명도 나오고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제 공약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 1번 공약이 바로 5대 초격차 산업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 서비스, 여기서 100만 명 규모의 정말 핵심 과학기술 정예 인재를 키우겠다. 그것이 제가 내세우는 제 1호 공약입니다. 저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또 더 구체적인 그런 전략 방안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이 5대 미래 전략 산업 부분 다 받아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또 더 있으면 찾아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거기에다가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두 번째는 연구소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도 안철수 후보님이 안랩 있는 판교에다가 제너럴 일렉트릭,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연구소를
우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 6개층을 전부 줘서 세계적인 연구소를 유치하고 파스텔 연구소 이런 걸 유치했는데 중요한 건 연구소를 많이 만들고 많이 유치하고 또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충분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연구 개발된 것을 창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벤처 지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금이나 벤처 지원기금 이런 걸 그럼 대폭 또-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 오히려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두려움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AI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주 4일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전직 노동부 장관이시니까요. 네. 이 AI 시대 일자리 문제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뭐냐? 주 4일째 할 수 있는 기업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또 주 5일째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는데 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연장 근로.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 52시간 이상 AI 하지 쪽, 않습니까? AI 쪽 여쭤봤습니다. AI가 나오면은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을 고치면요 근로시간에 대한 건 근로기준법이 나오는데 이 법을 거치게 되면 모든 첨단 산업이나 저 밑에 있는 청계천의 봉제 공장이나 다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편의점이나.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이 무조건 첨단 연구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제례적인 경쟁력이 없는 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런 걸 유연하게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많이 보급되면 될수록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고요. 아주 전통적인 그런 데는 죄송하지만 네. 그건 답이 아닙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AI가 로봇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그 공장을 지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면 사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로봇 옷을 입고 자동차나 미세한 그런 기계들을 조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직업도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훨씬 더 생산성도 높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와 그리고 또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 사실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제가 2019년에 그 베를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조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6년 전에 벌써 독일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우리가 한참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AI를 활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변호사를 AI로 받아들이니까 AI 변호사 또 AI 우리는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는 AI 근로감독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행정이나 법률이나 의료에도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좋은 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 중요한 질문이라서 예. 한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네. 과거에 복지가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김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개인의 책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책임져야 될 것도 있고 사회 중에 가정의 책임, 기업의 책임, 우리 뭐 공동체 책임, 국가의 책임 이 복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무분별한 그런 포퓰리즘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네. 그렇지만 오히려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 같은 그런 기초복지는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같은 생각. 네. 자, 그러면 이번엔 경제와 개헌이라는 두 주제로 두 후보가 치열하게